한동훈 대표가 야권을 향한 이 정책 공세,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옛날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이면 실시가 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이 황금알을 더 얻으려고 하다가 그 위를 갖다가 배를 잘라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임광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임광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 지금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 그러니까 한 대표가 좋다. 박찬대 대행하고 하겠다. 나하고 한번 맞짱 토론 떠봅시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코에 있는 이물질을 파주다가 코판대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아라 그러면 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상대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는 이재명 전 대표가 나보다 더 잘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항의받을 수 있으니까 뒷공문을 빼는 겁니다. 결국 한 대표의 정책 공세 꽤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네.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고 대표를 취임한 지 한 2주가 이제 조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기대했던 바대로 한동훈 대표가 야권을 향한 이 정책 공세, 이게 지금 꽤 정치권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돌적인 정책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죠. 지금 야당은 연일 특검이다, 지금 또 탄핵이다, 또 공청회다, 등등을 통해서 파상적으로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서서히 이것에 대한 지금 피로감들이 아주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뭐 하느냐? 왜 민생 법안들 하나도 통과 안 시키고 저렇게 지금 맨날 탄핵만 이야기하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피로증들이 높아지고 있어요. 국민들도 필요한데 야당 의원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되는 게 없으니까요. 뭘 법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법이 안 되니까 참 큰 꿈을 안고 이 여의도에 왔는데 되는 게 없고 맨날 시위하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피로감들이 점점점 쌓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걸 놓칠 리가 없죠. TMF 사태가 터지면서 바로 첫 번째로 이제 당정회의를 소집을 했고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집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주문하고 했었죠. 자, 거기에다가 또 지금 날씨가 굉장히 지금 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취약계층을 위한 이 전기료 인하 문제, 바우처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공세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정 간에 또 협의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법, K-칩스법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경기가 우리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당의 공세를 제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이 법이요, 옛날 야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돼서 내년 1월 1일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시가 됩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그 주식이나 펀드 등등을 소득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을 묻게 돼 있고요. 이 소득이 3억 원 이상이면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에 아마 여러분은 주식시장이 엄청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40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이 금투세가 실시가 되면 물론 금투세 낼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냐? 대만이 이 세제를 실시를 했다가 이 주식시장이 35%가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관 투자가들이나 고액 투자자들이 이 과도한 세금을 물고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가 돈을 빼버린 거예요. 즉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이 황금알을 더 얻으려고 하다가 그냥 그 위를 갖다가 배를 잘라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금투세의 실시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만약 이걸 할 경우에 물론 본인들 세금을 내는 거랑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의 사태 비춰봤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선진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마 주식 폭락 사태 봤듯이 일본이나 이런 데는 바로 반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반등을 못해요.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에서도 만약 금투세가 실시가 될 경우에 이게 주식시장 전체가 붕괴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부자 감세, 즉 돈 번 사람들한테 무조건 감세하는 거라 해서 이런 거에 대해 세금을 많이 매게 된다. 종부세, 금투세,
뭐 이런 지금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이게 지금 중도층의 어떤 이걸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이 금투세 폐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진성준 지금 정책위 의장은 무슨 소리냐, 지금 내년에 실시해야 된다 라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뿌리 깊은 친문 친노의 어떤 정책 노선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발달된 임광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7일 날인가요? 그날 이제 토론회를 열기로 돼 있었는데, 임광현 의원이 이제 이게 토론회가 하도 막 진성준한테 가서 뭐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댓글 내고 하니까 이게 지금 부담이 되니까 토론회를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임광현 의원이 한동훈 대표 지금 이거 한번 토론해보자. 당신이 그거 잘하면 해보자. 한동훈 대표가 이거 문제에 대해서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표가 좋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토론.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박찬대 대행하고 하겠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금투세 폐지 문제 나하고 한번 맞짱 토론 떠봅시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합시다.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게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임광현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회계사 출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있다. 지금 이거 잘한다. 라고 했더니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완전 날벼락 맞은 케이스입니다. 원래 박찬대 원내대표 금감원 출신입니다. 금감원에 있다가 회계사인데 당연히 이 분야에 알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동훈 대표 이 토론회에서만큼 아마 한 대표 따라가질 못할 겁니다. 뭐 검사했다고 이거 잘 모른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 보신 거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나 이 어떤 논쟁이 붙을 때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딴 문제도 많은데 지금 뭐 그런 거 갖고 뭐 토론하냐고 그러고, 특히 오늘 이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취임 100일입니다. 아니 저 같으면 본인이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나하고 한동훈하고 맞짱 토론 뜬다. 그리고 막 방송들이 관심 가지고 막 두 사람이 토론하면 와, 박찬대는 드디어 한동훈급이다. 굉장히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완전히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정치공세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토론에 자신감도 없을 뿐더러 괜히 나갔다 깨져버리면 이거 완전히 이제 당에 이 비난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눈치 봐야 되는데, 예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뭐 코에 있는 이물질을 파주다가 코판대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아라 그러면 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상대해야 되는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는 이재명 전 대표가 너 지금 나보다 더 잘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항의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은 발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 대표는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찬대 대표님 토론 좀 하십시다.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치공세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지금 손살을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당내 의견이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겁니까? 진성준은 반대하고 지금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완화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본인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토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한동훈 대표하고 토론 붙어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뒷공문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사실 조금 처음부터 우려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어떤 윤 대통령의 견제, 친윤의 견제가 있었지만 일단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을 일단 사퇴시킴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꾸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일이 뭐냐면, 물론 당내의 어떤 대통령하고 면담 등등도 있지만 야당을 향해서 정치적, 사법적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 공세를 벌여나갑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아마 유능한 또 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발빠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 굉장히 이 어떤 국회에 대해서 피로감들이 증폭돼 있을 때 워낙 야당이 지금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당이 주춤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문제,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이러면 야당 입장에서도 솔직히 편하죠. 근데 정책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버리면 일단 지금 전기세 인하 문제라든지 TMF 사태 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야당이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책 공세를 벌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고, 또 1,400만 지금 개미 투자자들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변화를 굉장히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진성준 정책회장 그 글에 보면 자기 원래 40년 민주당 지지였는데 이번엔 자기 처리하겠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가 먹사니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나마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뭐 빤한 월급에 뭐 집 마련은 어렵고 그나마 이제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을 통해서 뭔가 수익을 얻는데, 문제는 거기에 세금까지 20% 내버린다? 5천만 원 벌면 1,000만 원 내는 거거든요. 다른 것도 지금 내고 있는데 그나마 용납할 수가 없죠. 아마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대표는 딱 그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일단 이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 관심을 살 수가 있고, 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주제를 던질 수가 있고, 즉 야당은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치고 나갈 있는 거고, 상당히 어떤 뭐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정책적 공세를 통해서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영리한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8월 18일 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본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토론 과정에서 영수회담 하자, 나하고 윤 대통령 다시 한번 보자 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이게 야당 대표하고 두 사람이 여당만 만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만난다는 거는 여당 대표가 있는데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건데, 뭐 괜찮은 의견이다. 만나요. 만나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국면에서 보십시오. 지금 야당은 어떻게 하든지 10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야 되는데, 정책 문제로 영수회담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끌어당기는 순간 국회는 뭔가 협치와 합의의 어떤 이 국민적 기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이 그 상황에서 탄핵, 특검 이걸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당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한 대표의 어떤 이런 정책 공세, 저는 꽤 아마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야당도 지금 뭐 과방위 이런 데서 뭐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하고 뭐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저 9월달 못 넘긴다고 봐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요, 국민들이 이제 아십니다. 정말 짜증난다. 이제. 날씨도 더운데. 이런 아마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요즘 뭐 올림픽만 보시지 뭐 국회 상황 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앞으로의 어떤 전개는 이 한동훈 이니셔티브, 이것이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